일본이 배신하다니. 1총리의 뒤통수 제대로 맞은 바이든. 무슨 일이? 제가 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판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편집본도 있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미국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서방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에너지 시장에서만큼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석유 가격 상한제를 어기면서 높은 가격의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 것이다. 러시아의 석유를 얼마 이상으로 사지 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이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서는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산 석유를 약 74만 8천 배럴 구매했는데 배럴당 69.5달러에 구매한 거예요. 가격 상한인 배럴당 60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G7 국가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자, 보세요. 이게 외교인 거예요. 보시면요. 일본은 이 원유 상한제 참석은 하는데, 우리도 참여는 하는데 미리 미국에게 양해를 받았다. 외교를 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 바로는 못한다. 이런 양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일본을 칭찬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미국은 러시아 극동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는 주는데 요거는 좀 봐줘. 주고 받은 거죠. 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렸다. 어떤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할 수 있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일본이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본은 얼마 전에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갔죠. 우크라이나 가서 뭐 했어요? 주걱 선물 줬어요. 진짜 필요한 걸 준 게 아니라 주걱 선물해줘서 미국이 원하는 눈도장 찍는 행동은 딱 했어. 그런데 뒤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비싸게 구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선 이런 게 보도가 되는 게 기분 좋을 리 없죠. 이게 외교라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 전 총통의 방중. 지금 대만 총통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만이 심상치가 않아요. 차이잉원이라는 아줌마인데요. 지금 현재 총통이에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민진당 소속이고요. 이 사람은 마인주 국민당 소속입니다. 친중입니다. 친미와 친중 세력이 지금 딱 맞붙는데 차이잉원은 대만 독립을 외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뽑혔어. 마인주는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의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둘로 쪼개진 대만, 현 총통은 미국, 전 총통은 중국 방문한다. 자, 지금의 대만 여론을 보면요. 민진당이 우세했던 가운데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했고 이후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이 4년 만에 민진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해 민진당 정권 재창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친중 세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만 국민들이 미국의 양아치 짓을 눈치 까고 있다. 왜 이런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대만 여론. 대만이 대만 독립 주장했었던 민진당을 지지하고 뽑아줬는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자꾸 커지고 있고 대만인들의 미국 불신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 대만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후방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피해는 우크라이나만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셈법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속셈은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육군은 한국의 해병대, 해군은 일본의 자위대, 얘네 둘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게 미국의 목표예요. 자,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 파병이 불가능합니다. 의회 핑계로 우크라이나처럼 후방 지원만 할 속셈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눈치챈 대만인들이 평화를 위해 친중으로 갈아타고 있는 중이다. 전쟁은 안 된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만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잡고 싶어서 모든 카드를 다 써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전쟁도 하나의 카드일 수 있겠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만약에 파병을 하는 순간 중국 대 미국의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파병은 안 할 생각이에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비는 미국이 걸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이 파병을 가는 거예요. 미국은 자, 우리도 파병 갈게. 근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 미안한데 의회가 승인 안 해준다. 우리는 물자만 지원할게. 이게 딱 미국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한반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병력을 대만으로 확 옮겼어. 미군도 대만 쪽으로 확 갔어. 그때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할 건데?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만도, 대한민국도 그 어떤 굴욕보다 평화가 이익이에요. 대만이 그동안에는 한국이 막 성장할 때 주춤했어. 뭐 아시아의 3용인이 뭐니 뭐 이런 것 중에 대만이 달려나가다가 훅 꺼졌는데, 지금 TSMC라는 회사 하나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죠. 대만을 먹는 건 굉장한 의미가 생겨버린 겁니다.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이 친중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은 제대로 물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미국이 물먹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 선거가 만약에 친중 세력이 당선이 된다, 야, 미국 진짜 힘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정치를 너무 못해요. 국제 외교도 너무 못합니다. 바이든이 진짜 무능해요, 무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중심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는데, 그게 적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무리한 욕을 하니까 반미 정서가 막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이든이 모질이라서 그래요. 트럼프였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 때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예요. 협상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 우리나라랑 트럼프랑 김정은 때문에, 북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화를 많이 했어요. 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한국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주냐, 이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딱 던집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한국이 내야 돼. 한국 돈 많은 나라잖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센 나라라고 해도 그걸 받는 순간 국내 여론도 너무 나빠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몰랐느냐? 그래서 방위비는 소폭 올리는 걸로 하고 뭘 했냐?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샀어요. 그걸로 땡쳤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래 그럼? 우리 무기 좀 많이 사갈 거야?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결국 트럼프는 그래도 협상이 되는 인간인데, 바이든은요, 지금 요구하는 것들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적을 계속 만들어요. 바이든은 미국 역사에 진짜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지금 판이 돌아가는 게 미국에게 아주 안 좋아요. 이걸 손도 못 쓰고 있는 게 바이든 정부입니다. 브라질은 위안화로 수출 결제하기로 결정했죠. LNG 위안화로 결제 시작했죠. 사우디 위안화로 원유 결제해준다고 약속했죠.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미국이 큰 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미국 말을 안 들어. 일본도 대만도 미국에게서 슬슬 발을 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블랙핑크 타령하고 있어요. 미칠 지경인 거죠. 어떡하려고 그래.
국제 정세를 좀 봐야 여러분들도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지긴 하거든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 SCO라는 상하이협력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말고는 쩌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들어갑니다. 중동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사우디가 부분적 가입하기로 합니다. 자, 이러면 상하이 협력기구가 만만치 않은 파워가 생겨요. 에너지 대국들이 다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여기끼리는 위안화 쓰자 해버리면 달러의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게 상하이 협력기구의 지금 현재 모양새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 국제정세가 지금 아무튼 요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만도 미국한테 발 빼고 있어요.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친중 세력이 집권을 하면 미국은 진짜 멘붕 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은 더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리하게 반도체법이니 뭐 IRA니 이런 거 막 밀어붙인 거 전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바이든의 미국이 진짜 개삽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유심히 잘 보고 계시는 것 중요합니다. 아시겠죠?